2010년 6월 5일 새벽 3시 갑작스러운 복통과 구토 증세로 국립암센터에 실려온 김순영 주부. 혈액검사 결과는 심각했다. 20만 개 이상이어야 할 혈소판 수치가 3만까지 떨어져 있는 급박한 상황. 암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진하게 달인 느릅나무즙을 장기 복용한 것이 화근이었다. 일단 치료를 상당히 지연시켰죠. 왜냐하면 또 회복이 되는 걸 기다려야 되니까 몇 달을 기다렸거든요. 아마 이분이 그 느릅나무즙 더 높은 농도로 더 많은 양을 드셨으면 독성 간염 같은 걸로 인해서 갑자기 2, 3일 만에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9월 14일 원자력병원. 심한 황달 증세를 호소하며 내원한 이기문 환자. 검사 결과 정상 기준 50이어야 할 간 수치가 400까지 올라가 있었다. 원기 회복과 암에 좋다고 알려진 상황버섯이 화근이었다. 간암이 생기는 사람들이 대개 병든 간에서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양리적인 작용이 강한 그런 식품들이라든지 약을 먹게 되면 잘못하면은 간 기능을 악화시키게 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가 간암 치료 자체를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음식으로 인한 급성 간 질환은 그 강한 독성으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였는데 완치가 됐는데도 항암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나무 껍질을 다려먹고는 돌아가신 분이 있었죠. 용량을 과다하게 먹어가지고 급성 간괴사로 죽어가면서 저보고 유언을 남긴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독성 간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매년 2,400명. 그중 민간요법 생약제제로 인한 경우가 무려 34%에 달한다. 항암 식품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항암 작용이 있는 거는 이미 다 항암제로 분류가 돼서 약물을 추출해서 쓰고 있고요. 항암제는 기본적으로 독약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내 몸은 반쯤 죽고 암은 완전히 죽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암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암 식품이다 했는데 그걸 먹었는데 내가 기운이 없고 죽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항암 식품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태까지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약들. 그러나 그것이 임상에 쓰였을 때는 거의 효과가 없거나 독성이 심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방송에 한번 나오면 또 그냥 뭐 시장에 가면 다 동나잖아요. 암 환자들 목숨이 걸려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효과를 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제가 아는 형님이에요. 위암 한 중기쯤 왔었는데 예. 지리산 들어갔어요. 진짜 들어가서 생식을 한 거예요. 생식. 그쪽에 나는 약초 같은 거 캐서 그렇게 먹고 한 1년 반 지났는데 암이 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백혈병이셨거든요. 일본에서 그 물을 끓여 드시는 방법이 나왔었어요. 무청하고 무하고 표고버섯하고 당근하고 야채 주스라고 야채 한동안 주스라고 유행했었죠. 그러죠. 예. 그거를 저희 아버지가 직접 거기 가서 보시고 그걸 끓여 드셨거든요. 예. 그런데 병원에서 1년 산다는데 11년 사셨어요. 실제로 의사들도 알 수는 없지만 수십만 명 중에 한 명은 말기암인데도 굉장히 오랜 세월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이고요. 조금 전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도 받지 않고 산에 들어가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암 진단이 오진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진이라고. 혹시 여러분들은 암이 어떻게 진단이 되는지 아세요? 어떤 숫자로 나는 암이다라고 나올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암은요, 해부병리 선생님이 눈으로 보고 아, 이 조직은 암 조직인 것 같다? 아니면 암 조직이 아닌 것 같다. 눈으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눈으로 진단을 해요? 현미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단하는 사람마다 저 판단의 차이가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매끈한 거 누구나 정상 세포인데 이런 식으로 모양만 이상한. 예, 약간 좀 이상한 건 이게 암세포라고 해야 할지 정상 세포라고 해야 할지 조금 모호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뭘 먹고 암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는 실제로는 암은 아닌데 오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는 얘기죠. 특정 음식이 암을 완치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다음 3가지를 기억하라. 뭘 먹고 암이 좋아졌다. 제가 여기서 3가지 짚어드릴 걸 네.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말이죠.
시험관 내의 실험인지 생체 실험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시험관. 예를 들면 암세포를 이렇게 시험관 배지에다 갖다 놓고 소금물만 좀 진한 농도로 갖다 주면 암세포가 죽어요. 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소금물이 암 치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걸 생체 내로 들어오면 그런 효과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눈여겨보실 건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지 동물 실험인지. 동물 실험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봤더니 효과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니. 그리고 마지막 하나, 사람을 대상으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이게 관해인지 완치인지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관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뭔가 뭘 먹었는데 내 몸 안에 혹이 쑥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크기가, 증세도 좀 좋아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좋아졌다라고 열광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줄어든 사람이나 그 약을 먹지 않고 원래 혹을 갖고 있던 사람이나 시작하고 시기를 재보니까 예컨대 똑같이 2년 있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뭐 먹은 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효과가 없는 겁니다. 수명이 똑같은 거잖아요. 단지 혹덩어리가 줄어든 거죠. 이게 관해입니다. 이거 완치가 아닙니다. 완치란 얘기는 실제로도 오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치료법들은 말씀드린 대로 혹덩어리가 조금 줄어드는 관해인데 이걸 완치가 됐다라고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병원에 가면은 좋은 음식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네. 몸에 좋은 걸. 근데 그 기준을 모르겠고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음식이라 그러는데 암에도 암세포가 그렇게 급하게 퍼질 수 있다면은 암에 좋은 게 아닐까. 옛날에는 의사들이요, 암세포가 영양을 먹어서 자라니까 암 환자분들을 굶겼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암 환자들을 치료해 봤더니 오히려 더 예후가 나쁘다는 거예요. 네. 암세포도 영양을 먹지만 정상세포의 영양을 갖는 게 더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은 더 많이 드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툭 뱉는 말로 암 환자분에게 고기 먹고 오세요 라고만 얘기하는데 저 그거 너무 속상해요. 말을 좀 길게 하셔야죠. 해야 어떻게 됩니다. 해야 할까요? 네. 자, 환자분은 고기 때문에 대장암이 생겼지만 지금은 다음 치료를 위해서는 100kg 수치가 올라가야 해요. 100kg 수치를 올리는 데는 소고기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갈비나 삼겹살이 아니라 기름기가 없는 고기를 드시는데요. 장조림 같은 경우는 커다랗게 손바닥만큼 먹으면 또 대장암이 생기니까 풀지 마시고 그냥. 손가락은 빼고 내 손바닥 반 정도의 고기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드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껍질고기, 닭살코기 드시고요. 이렇게 하면 암 더 생기지 않고 항암 치료할 때 100kg 수가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방금 1분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하는 의사가 어딨어? 그렇게 얘기해주면 맨날 찾아갈 것 같아. 고기 먹으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예. 야 오리고기가 좋대더라, 개고기가 좋대더라, 소고기가. 주변에서 막 그런 거 좋다 그러면 우린 또 민감해져. 그럼. 그래서 다 먹어본다, 우린 또. 그러니까.